두릅과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산채의 제왕으로 불리는 두릅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두릅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두릅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꾸러기 건강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우리 꾸러기님들을 위한 최고의 건강 정보를 정성 가득 담아 선물처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철 음식은 보약과 같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봄에 나는 제철 음식에는 놀랍게도 딱 그 시기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전부 들어있는데요. 봄나물 중에서도 그 효능이 대단해서 산채의 제왕으로 불리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두릅입니다. 4월에서 5월 초까지의 어린 순만 먹을 수 있는 만큼 채취 시기도 짧고 하나의 가지에서 딱 하나의 순만 나니 재배와 수확이 매우 까다로워 정성이 가득 들어가는 귀한 산나물인데요. 예로부터 두릅은 영양도 가득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향과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원기 회복을 도와 봄철이면 어김없이 밥상에 올랐는데요. 약효가 매우 좋아서 두릅의 어린잎과 줄기는 해열제와 기침약, 항염증 약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뿌리는 한약재로 신경쇠약과 신장병, 당뇨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사실 두릅은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는지에 따라서 그 각각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적의 레시피가 딱 정해져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두릅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두릅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두릅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악의 두릅 섭취법은 바로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보들보들한 생두릅을 톡 따서 초장 가득 찍어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시지요? 두릅은 어린 순을 채취한 직후가 제일 향이 좋아 생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 두릅이 젊음의 비법으로 알려지자 봄나물 샐러드와 산채 비빔밥으로 드시는 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두릅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아 항산화 효능, 젊음을 지키는데 제일 가는 봄나물입니다. 혹시 요즘 유난히 꾸벅꾸벅 잠이 오니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이는 봄이 오면 겨울에 비해 비타민 소모량이 무려 5배 이상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봄나물 중에서도 비타민 A, B, C 함량으로 으뜸가는 두릅을 챙겨 드시면 기운을 보강해주고 활력을 가득 충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집중! 이렇게 좋은 두릅을 생으로 드시면 위험합니다. 혹시 두릅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두릅의 줄기에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릅을 생으로 드시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이 두릅의 독성이 위를 상하게 하고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릅의 어린 순이 올라오는 요맘때에 두릅을 드시는 것은 안전하지만 채취 시기를 지나 뻣뻣하고 크게 자란 두릅과 두릅나무의 껍질의 경우 독성이 인삼보다 10배는 강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또 생두릅의 경우 아무리 새순이라고 해도 가시가 그대로 있어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데요. 그럼 봄 산채의 제왕,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두릅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기만 하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두릅의 독성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숙회로 드시면 식중독 유발 성분이 확실하게 제거되니 안전히 드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팁!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두릅을 데치면 두릅의 푸릇푸릇한 초록색이 선명하니 진해지고 약간의 떫고 쓴맛도 싹 사라지니 꼭 함께 기억해주세요. 그럼 과연 살짝 데친 두릅을 어떤 것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두릅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초장입니다. 두릅 하면 새콤한 초고추장과 초장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정말 최고의 궁합입니다. 최근 두릅이 젊음의 비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두릅 속에는 젊음을 되찾아주는데 제일 가는 항산화 성분이 무려 2개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캠페롤과 케르세틴인데요. 잠깐, 케르스틴.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던 혈관 청소부 성분, 케르세틴이 오늘의 주인공 두릅에도 한가득 들어있는 것이죠. 참두릅 100g당 무려 509mg이 들어있으니 상당한 양이랍니다. 그리고 캠페롤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캠페롤은 슈퍼푸드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항암작용을 담당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나이트로사민이라는 성분 자체를 억제해버리니 암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죠. 산나물 두릅에 양파와 브로콜리 속에 기적의 성분들이 한가득 들어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이 두 가지 성분이 함께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면역력 증진과 염증 제거에 대단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심지어 혈관벽 속에 쌓여있는 혈전과 지방 덩어리들을 전부 청소해주니 심혈관 질환을 싹 물리쳐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집중! 이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적의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두릅을 식초 또는 초장에 찍어 드시면 되는데요. 식초의 산성이 두릅 속의 항산화 효능을 최고로 끌어올리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해독작용까지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뇌세포를 보호한다는 것인데요. 두릅의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그리고 식초가 함께 작용하면 뇌세포의 활성을 돕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니 몸의 젊음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최고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두릅을 초장에 찍어 드시거나 두릅 초무침을 해서 드셔야 한답니다. 두 번째로 두릅과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바로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혹시 두릅에 단백질이 가득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른 산나물과 달리 두릅에는 단백질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조합이 좋아 두릅은 그 자체로 완벽한 영양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중! 이렇게 좋은 두릅도 통풍이 있는 분들께는 위험합니다. 잠깐, 두릅이 신장을 강화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하고 의아하신 분들 계신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두릅의 껍질은 신장 자체의 기능을 강화하니 신장결석, 신장염과 같은 신장질환의 한약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통풍이 생긴 분들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데요. 먼저 통풍은 왜 생길까요? 건강을 위해서는 순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혈액순환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순환 또한 정말 핵심인데요. 만약 신장이 약해서 소변을 통해 제때제때 노폐물 배출이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 요산이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덩어리를 만들어 관절이나 연골, 힘줄에 가라앉게 되고 이게 바로 통풍의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산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 요산은 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 속의 퓨린이 가장 큰 원인으로 통풍이 이미 있는 분들의 경우 퓨린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잠깐, 두릅은 고기처럼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데 먹지 말라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두릅은 식물성 채소이지만 퓨린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요산 수치가 높고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두릅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좋은 두릅, 통풍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두릅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통풍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으로 유명한데요. 불포화 지방산도 가득하니 두릅과 단백질의 균형을 맞춰 아미노산의 궁합이 매우 훌륭합니다. 특히 두부는 두릅 속의 건강에 좋은 성분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것이죠. 요즘 날이 따뜻해지면서 팔다리가 저리고 몸 여기저기가 쑤시는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특히 꼭 두릅과 두부를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릅이 비타민 K로 으뜸가기 때문인데요. 그 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냉이의 1.5배, 달래의 무려 3.5배나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 B, C는 많이 들어봤는데 비타민 K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으시지요? 사실 비타민 K는 뼈와 관절 건강을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드셔야 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관절과 뼈의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칼슘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도 드시고 칼슘이 많은 음식도 드시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칼슘이 우리 몸속의 흡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챙겨 드셔도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렸던 것이죠. 바로 여기서 두릅 속에 비타민 K가 등장합니다.
두릅의 비타민 K가 칼슘이 우리 몸속에 잘 흡수되도록 해주니 두부와 두릅을 함께 드시면 마법처럼 두부 속 양질의 칼슘이 오롯이 전부 다 몸속에 흡수됩니다. 게다가 두릅과 두부의 궁합을 추천드리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사실 두부와 두릅의 궁합이 좋은 이유는 사포닌에 있습니다. 사포닌 하면 인삼, 홍삼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인삼 속에 있는 사포닌이 바로 두부와 두릅에도 있는 것이죠. 두릅을 드시면 씁쓸하니 떫은 맛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사포닌입니다. 콩으로 두부를 만들 때에 거품이 나는 것, 그것 또한 사포닌이지요. 그럼 이 사포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항암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를 죽이면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 자체를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에서 건강한 세포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높여주기까지 하는데요. 앞으로는 값비싼 보약과 영양제를 드시기보다 봄철 두릅과 두부를 함께 데쳐 드셔도 좋고 기름에 볶아 드셔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콩으로 만든 간장에 두릅을 넣어 장아찌로 드셔도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꼭 함께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두릅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것은 바로 고혈압약입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 약과 고지혈증 약 또는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다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약들은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해서 혈관 속에 덩어리진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두릅에 가득 들어있는 면역력 대장, 비타민 K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비타민 K이지만 놀랍게도 혈관을 청소했던 역할 자체가 완전히 이 고혈압 처방약과 반대작용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릅의 비타민 K가 혈관 속의 상처를 딱 지혈하고 응고시켜주니 혈액을 묽게 해줬던 약의 약효를 떨어뜨린다는 것인데요. 그럼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두릅을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두릅이 고혈압약과 함께 동시에 드시면 안 되지만 반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는 최고의 혈관 보약인데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꼭 두릅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은 자체도 문제지만 동맥 내벽에 쌓이고 석회화되어서 동맥이 단단해지고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두릅 속에 가득한 비타민 K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미리 방지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고혈압약을 드시고 한두 시간 전후에 두릅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해 주셔야 처방약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셔야 한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두릅과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예로부터 고기가 혈압에 좋지 않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미국 퍼듀 대학교의 연구 결과 소고기와 같은 적색 육류의 섭취가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반면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필수 아미노산 9종류가 전부 다 필요한데요. 소고기 속에는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두릅의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이 매우 조화롭게 어우러져 근육의 회복을 돕고 흡수율을 높이게 되니 반드시 탄탄한 근육과 에너지를 위해서 함께 챙겨 드셔야 하지요. 그리고 소고기를 드시면 약간의 피맛이 느껴지실 텐데요. 그게 바로 피의 주성분인 철분입니다. 특히 소고기의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제일 좋은 햄철로 그 절반은 몸속에 새롭고 신선한 피를 가득 생성하니 빈혈을 예방하고 나머지 절반은 폐에서 산소를 운반하니 폐 건강을 위해서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럼 왜 꼭 소고기와 두릅을 함께 먹어야 할까요? 오늘의 주인공 두릅에도 철분이 들어있는데요. 각각의 철분이 궁합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두릅과 소고기를 같이 드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고기와 두릅의 비타민 B와 B6가 함께 작용하면 몸속에서 1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관 속에 산소를 가득 공급하니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올리고 치매 예방을 포함한 뇌 건강에 대단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또한 호르몬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DNA를 복구하기까지 하니 몸과 뇌의 젊음을 위해서 앞으로 꼭 두릅과 소고기를 함께 챙겨 드셔야 해요. 두릅과 소고기 산적을 만들어 드셔도 좋고 기름에 살짝 볶아 드셔도 최고랍니다. 지금까지 두릅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두릅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으니 생으로 드시지 말고 살짝 데쳐서 초장에 콕 찍어 드시면 좋습니다. 통풍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서 드시고 꼭 두부와 함께 드셔야 해요. 그리고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시간과 간격을 두고 두릅을 드셔야 한답니다. 두릅과 소고기는 정말 최고의 궁합이니 꼭 함께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향긋하고 몸에도 좋은 두릅,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